아파트 시세 조사하는 중요한 부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왈세문이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익님들과 함께 아파트 시세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공부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도 소액을 가지고 아파트 경매 많이 입찰하시고 또 낙찰도 받아서 수익도 내시고 하시거든요. 이 세연쌤이 우리 실전반 회원님들과 입찰 상담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한데 자꾸 놓치시는구나.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또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낙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세 조사를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 아파트 시세 조사하는 중요한 부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되는 부분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세 조사를 할 때 KB 부동산 시세도 확인하시고 국토부 실거래가도 확인하시고 또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들도 확인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고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입찰가를 정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사실은 실거래가를 알아낼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로 내가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러면 내 거를 사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얼마에 이 물건을 사는 것이 적당한 금액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시세 조사죠. 물론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물건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투자 가치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액님들처럼 소액을 가지고 지금 빠르게 낙팔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현재 거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국토부 실거래 가격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국토부 실거래가는요, 현재의 가격일까요? 과거의 가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국토부 실거래 가격은요, 사실 몇 개월 전의 시세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본 계약서를 쓰고 30일 이내에 중개사나 또는 해당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서를 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계약서를 쓴 시점이지 지금 현재의 거래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본계약서를 쓰고 나서 30일 이내이니까 그래봐야 한 달 아닐까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것은 이 최근에 그래도 본계약서를 썼다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가계약서를 쓰는 과정이 있죠? 이 가계약서는 그 본계약서 더 훨씬 이전에 가계약금을 걸고 내가 이 집을 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계약금을 걸고 나서 매수자가 본계약서를 쓰는 그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훨씬 더 그 이전의 실거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거래가가 아니라는 거죠. 현재 거래가, 그러니까 현재의 시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 가격이 올라와 있는 이 실거래 가격은요, 본계약서도 아니고 그 가계약금을 건 그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매 초보자분들이요, 자꾸 이 시세조사는 안 하려고 하고 이 손품만 팔아서 이 데이터상의 어떠한 기록들만을 보고요, 자꾸 입찰을 하려고 하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높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이런 초보자분들이 정확하게 시세조사나 임장을 하지 않고요, 이런 데이터상으로 손품만을 팔고 그냥 최고가 또는 최저가,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고 입찰가를 설정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 세연쌤의 실전반에서 2주차에 임장 수업이 있거든요. 이 임장 수업을 하고 나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실거래가에서 최고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물건이 이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찰하시는 분이 현재의 실거래 가격은 그 정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입찰가를 쓰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기준이 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셔야 돼요. 이 매매가 시세는요, 여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런 디테일한 요소들은 바로 동, 층, 향, 수리, 유무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시세에 반영이 되어서 이런 시세의 가격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작게는 몇백만 원, 또 몇천만 원, 또 가격대가 큰 물건들은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가지고 한번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은 23평형입니다. 59.88제곱미터이죠. 감정가는 1억 4,600만 원이네요. 유찰이 한번 되어서 최저 가격이 1억 1,680만 원입니다. 이 물건의 낙찰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요. 한번 유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물건 보면서 말씀하시죠? 아유 이것 봐. 낙찰가율이 너무 높잖아. 이렇게 막 지르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낙찰될 일이 없어.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낙찰가 1억 4,614만 6천 원이에요. 감정가 대비했을 때 100.1%. 차순위도 거의 감정가 근접하게 입찰가를 썼습니다. 그래서 별로 차이가 크닥 나진 않아요. 입찰자가 12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물건은 소액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겠죠? 네이버 부동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손품 파는 실거래가와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이제 호가들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요.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거래된 내역 두 건이 있어요. 동일하게 1억 6천, 1억 6천인데요. 한 건은 15층이고 한 건은 5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알기로 5층은 기준층에서 조금 낮은 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층은 탑층이 아니라면은 그래도 고층이고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죠. 보니까 이 해당 아파트는 최고층이 20층인데요. 20층 중에 15층이니까 괜찮네요. 그죠? 좋은 층인데 이런 로얄층과 조금 저층인 5층이 매매 실거래가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1억 6천인가 보다. 그냥 시세가 1억 6천이네 라고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15층과 5층에 실제 거래된 이 실거래가 안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내부에는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겠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동, 층, 향, 수리, 유매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자면 15층에 지금 실제로 거래된 이 물건은 수리가 하나도 안 된 물건이었던 거예요. 층은 좋지만 그리고 5층은요. 수리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었던 물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게 또 직거래가 되어 있는 물건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 5층이 로얄동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15층짜리 1억 6천은 조금 비선호하는 그런 동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우리 해당 경매 물건이 지금 얼마 정도면 적당한 금액으로 팔 수 있겠구나가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니까 같은 평형입니다. 제가 동은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최저 가격이 1억 3천부터 물론 1층이기는 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매물 중에서도요. 실제로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매물이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끼고 내놓은 물건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1억 3천은 물론 1층이기는 하고요. 17층이요. 1억 5,500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억 6천 이 실거래가 지금은 1억 6천까지 받을 수 없나 보다가 아니고요. 1억 5,500으로 나와 있는 이 매물이 왜 1억 5,500으로 나와 있는지 여기 보니까 보세요. 월세 안고 매수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뭔가 하나의 좀 단점되는 부분들, 뭔가 하나의 조건이 달려있는 이런 매물들은 실제로 실거주할 수 있는 물건보다는 조금 낮게 물건을 내놓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좀 이렇게 투자자들이 월세나 전세를 끼고 매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액이 낮더라도 좀 거래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실거래가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물건 보니까 1억 6천짜리 물건이 이제 눈에 띄네요. 여기는 공실이라고 합니다. 공실인데 왜 아직까지 거래가 되지 않았을까? 입주 가능한 물건이고요. 샤시 제외 수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하네요. 수리가 되어 있는데 1억 6천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해당 109동으로 나와 있죠? 이 109동은 좀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동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왕이면 같은 금액일 경우 다른 동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물건일 수 있겠다. 이런 요소들이 녹아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또 1억 6천이 시세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 경매 물건이 낙찰자가 감정가 이상을 썼는데요. 낙찰가가 1억 4,614만 6천 원, 감정가 대비 100.1%로 낙찰을 받았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 102동이더라고요. 해당 아파트의 로얄동은요 102동이에요. 그래서 감정가 이상 썼지만 로얄동이기 때문에 좀 더 매매가가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가 또 수리가 되어 있었더라면 그 수리되어서 매도될 수 있는, 수리되어서 실제로 적당한 금액을 팔 수 있는 그 매매가를 잘 확인하고 이렇게 입찰가를 감정가 이상 썼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무조건 낙찰가를 감정가 이상 쓰셨다고 해서 막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연쌤이요 그냥 아주 시세 낮게, 로얄동이기는 하지만 시세 낮게 해서요 1억 6천으로 한번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을 잡아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낙찰 했을 때 최소 700만 원은 남더라고요. 괜찮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또 어떠한 요소들이 가미되었을 때 이 700만 원이 아니고요 1,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느끼고 깨우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하고요. 이 물건 내부에 가격의 편차를 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조사하는 게 바로 정확한 시세 조사라는 거죠. 이렇게 시세 조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했다면 이제 임장도 가보셔야 되겠죠. 임장을 가셔서는요. 지금 저와 함께 나와 있던 매물 보셨죠? 1억 5,500도 봤고요. 공실인 물건도 봤고요. 이런 매물들을 한번 직접 부동산 사장님과 컨택을 해서요. 실제로 내부 안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이 해당 동 호수의 물건이요. 다른 경쟁 물건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매수자들에게 적당한 금액으로 선택받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경쟁이 될 수 있는 이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안에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내가 낙찰받은 경매 물건도 그런 요소들을 잘 접목시켜서 적당한 가격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도가를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물건 중에서도 우리 물건이 당연히 빠르게 선택을 받아줘야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죠. 개인이 아닌 우리가 매매사업자로 매도 시 기본세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감정가 이상 쓴 낙찰금이요. 반드시 수익화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떻게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아파트 시세 조사하는 방법 그냥 액면상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 요소들, 가격 편차를 일으킬 수 있는 동, 층, 향, 수리 유무 등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시세 조사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세조사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이세연쌤과 함께 한 걸음 성장하셨나요? 아마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중에서도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부분들 너무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다르거든요. 한번 내가 잘하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세연쌤이 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정하셨다면 그냥 내일 해야지, 올해 안에 할 거야 가 아니고요. 그 계획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되고요.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비록 뭔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나의 마인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마인드,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낙팔낙팔 빨리빨리 하시고요. 건물주가 되어서 경제적인 자유를 빨리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세연쌤이 우리 사랑하는 소희님들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동기부여 해드리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고 도전하고 꾸준히 함께 하자고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